며느라, 밥은 언제 되냐? 아버님, 지금 막 한창 짓고 있어요. 밥맛이 왜 이러냐? 쌀은 제대로 씻은 거야.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좋지. 오랜만에 손주들 보고 좋지. 그런데 저희 아침 일찍 출발할 건데 아침 식사 챙겨주실 거죠? 먹고 출발하면 안 되니? 엄마도 밥하기 너무 힘든데.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라니까요. 여보, 이 반찬 며칠 된 거예요? 맛이 이상한데. 오늘 아침에 새로 한 거예요. 근데 맛이 왜 이래? 다시 해줘.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평생 해오던 건데. 여보,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8세 김미영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김미영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미영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이 되었네요. 아마도 제가 평생 가장 많이 했던 일을 꼽으라면 단연 밥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다들 저보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좋아서 했던 건 아니에요. 그저 해야만 했던 거죠. 결혼하던 그 순간부터 마치 무언가에 얽매이기 시작한 것처럼 저희 하루하루는 늘 밥대를 중심으로 돌아갔거든요.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반찬은 뭘 해놨어? 이런 말들이 제 인생의 주된 대화였죠. 가끔은 제가 사람이 아닌 밥 짓는 기계가 된 것 같아 서글퍼질 때도 있었어요. 직장도 다녔고 퇴직하기 전까지 줄곧 맞벌이를 했는데도 밥 차리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출근하기 전에 급하게 반찬 만들어 놓고 퇴근하자마자 또 부엌으로 달려가야 했죠. 그것도 그냥 밥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하루에 몇 끼나 차려냈는지 세어보면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 같네요.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매끼 새 밥을 드셔야 했어요. 밥통에 있는 밥은 절대 드시질 않으셨거든요. 여보, 오늘은 새로 반찬 좀 해주면 안 돼?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집에서 밥 먹을래.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묵묵히 해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누워있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남편은 꼭 집밥을 고집했거든요. 여보, 오늘은 밖에서 사 먹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냥 집에서 먹지. 밖에서 사 먹는 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며 한사코 거절하곤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왜 나의 피로는 생각해주지 않는 걸까 서운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푹푹 눌러 담은 채 또다시 부엌으로 향했죠. 그러다 남편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이제는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차려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간식까지 챙겨달라고 하더라고요. 밥맛이 없네. 뭐 간식 좀 있어? 반찬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국이 싱겁네.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밥하기,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설거지. 하루 종일 부엌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텔레비전도 보고 운동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러 다니는데 저는 여전히 부엌에 갇혀있는 신세였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밥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 나이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버거웠거든요. 여보, 나도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평생 해오던 건데. 이런 말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거기에 아들 내외가 합가를 하자고 했을 때는 정말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좋잖아. 손주도 볼 수 있고. 얼핏 보면 좋은 제안 같았지만 사실 그건 제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일이었던 거죠. 식구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더구나 아들 내외는 맞벌이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다 해결해야 했어요. 손주까지 챙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죠. 매일같이 들리는 밥은 됐어? 엄마 오늘 반찬은 뭐야? 이런 소리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안 해도 엄마도 아닌 그저 밥을 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 존재가 부엌에만 갇혀 있는 듯한 느낌 아시나요? 가끔 거울을 보면 제가 보이지 않고 그저 앞치마를 두른 어떤 사람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외식을 하자고 해도 아니, 뭐하러 나가서 돈 쓰고 그래.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지. 라며 한사코 거부하는 남편 때문에 더욱 숨이 막혔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밥이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도 내일의 반찬이라니. 이게 정말 제가 바라던 인생일까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며 저 멀리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그저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황혼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울린 것 같았어요. 변화가 필요했죠. 네, 정말로 큰 변화 말이에요. 25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결혼식을 마치고 시댁으로 들어가던 날,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이었어요. 대며느리가 왔구만. 하시며 시아버지께서 반겨주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젠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니까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그 말씀이 마치 선고문처럼 들리더라고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깨어나야 했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뜰 때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하지만 늦잠을 잘 수는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라 아침 식사는 새벽에 준비해야 했거든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도 반찬 가짓수를 눈으로 세시곤 했죠. 한 번은 반찬이 평소보다 한 가지 적었는데 그날은 식사도 안 하시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때부터 더 긴장하게 됐죠. 반찬 가짓수는 물론이고 간도 매번 시아버지 입맛에 맞춰야 했으니까요. 밥은 꼭 새로 지어야 했고 국도 그날 끓인 걸 드셔야 했어요. 전날 저녁 반찬은 절대 상에 올릴 수 없었죠. 이런 걸 어떻게 먹노? 하시면서 신랄하게 야단치실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장 보러 가는 길에 새벽에 밥하면서. 하지만 점점 눈물도 마르더라고요. 울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 점심 식사를 차려놓고 급하게 출근을 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정신없이 바빴죠. 아침부터 정신없이 뭐 하는 거야? 남편의 잔소리가 늘 따라붙었어요.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출근하기 전에 아버님 점심까지 준비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시집 왔으니 시집살이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장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시아버지 수발까지 들어야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저희 일상은 변함이 없었죠. 새벽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시아버지 수발을 들고 며느리, 이 반찬 언제 했노? 하고 물어보시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어요. 어제 한 거라고 말씀드리면 대번에 상이 엎어지기 일쑤였거든요. 아버님, 제가 정성껏 했는데 드셔보시면 안 될까요? 그날 시아버지는 화를 내시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자유도 없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다시는 여쭤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엔 남편이 시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한 것 같았어요. 여보, 이 반찬 며칠 된 거야? 밥이 좀 설다. 국이 싱겁네. 하루도 빠짐없이 들리는 잔소리에 어떤 날은 정말 지쳐서 한숨만 나왔죠. 남편은 제가 시아버지 모시면서 고생한 걸 다 알 텐데 왜 이러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어쩌면 시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배웠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죠. 아들이 대학 가고 독립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니까 오히려 더 꼼꼼하게 챙겨야 했죠. 당신밖에 없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속에서 불 같은 게 올라왔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나도 당신만큼이나 힘들어요.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해보고 싶었지만 그저 입술만 깨물었죠. 이미 습관이 된 거예요. 누군가의 끼니를 책임진다는 게 주말이면 더 힘들었어요. 평일에는 그래도 일하러 간다고 피할 수라도 있었는데 주말은 온종일 부엌에 갇혀 있어야 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보, 오늘은 좀 쉬면서 외식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죠. 무슨 외식이야. 집에서 먹는 게 제일이지. 그러면서 당신이 해주는 밥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위로가 아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다 남편도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길까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24시간을 붙어 있다 보니 끼니 때마다 더 까다로워졌거든요. 이건 좀 싱겁고 저건 좀 짜고. 남편의 입맛에 맞추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요구사항은 더 늘어만 갔어요.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 말고 다른 거 해줘. 김치찌개는 어제 먹었잖아. 하루 종일 부엌을 떠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밥솥부터 보게 되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반찬 걱정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내외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한 거죠. 엄마, 우리 다 같이 살면 좋잖아요. 손주도 볼 수 있고.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리던지. 식구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제가 해야 할 일도 늘어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들 내외와 합가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손주도 볼 수 있고 집안이 북적거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제 외롭지 않겠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너무 좋아.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잠시나마 행복한 상상을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엄마, 저희는 맞벌이라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요. 우리의 밥이랑 간식은 엄마가 챙겨주실 수 있죠? 제가 뭐라고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또다시 저는 주방으로 향했죠. 식구가 늘어나니 부엌 일은 배로 늘었어요. 아침에는 4사람분의 아침 식사에 손주 도시락까지 챙겨야 했죠.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어요.
전날 밤늦게 들어온 아들 내외는 피곤하다며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설거지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곤 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죄송해요. 라고 며느리가 말하긴 했지만 그저 말뿐이었죠. 가끔은 도와준다는 말조차 듣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이건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제 의무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건 각자의 입맛이 달랐다는 거예요. 남편은 싱겁게, 아들은 맵게, 며느리는 짜게. 한 끼 밥상을 차리는데도 온갖 걱정이 앞섰어요. 엄마, 오늘 반찬은 좀 싱거워요. 어머님, 전 이렇게 싱거우면 못 먹겠어요. 매 끼니마다 누군가는 불만이었죠. 한 번은 며느리가 직접 음식을 해본다고 했는데 남편이 한 입 먹더니 이건 뭐 먹을 수가 없네. 라고 하는 바람에 큰 싸움이 났어요. 그 뒤로는 며느리도 주방에 얼씬도 않게 됐죠. 저는 날이 갈수록 우울감이 깊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뭘 해 먹이지?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내일은 무슨 반찬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었죠.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었죠. 손주를 돌보는 일도 만만치 않았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요. 할머니 간식 줘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죠. 한창 자라나는 아이라 입맛도 까다로웠어요. 할머니, 이건 싫어요. 저건 먹기 싫어요. 하면서 골라 먹기 시작하면 결국 새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어머님, 애한테 과자 많이 주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도 정작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전화로 어머님, 뭐라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더 지쳐갔죠. 남편의 잔소리는 여전했어요. 여보, 반찬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김치가 똑같은 맛이 안 나네. 이제는 그 말들이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가기만 해요. 너무 지쳐서 그런지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도 않더라고요. 당신이 한번 해볼래요?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도 다시 삼키곤 했죠. 가끔은 화가 나서 당신은 평생 한 번도 밥 안 해보고 뭘 안다고? 그래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참았어요. 주말이면 더 힘들었어요. 평일에도 힘들었지만 주말은 정말 지옥 같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5명의 식사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주말에는 역시 집밥이 최고지.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어요. 이런 말들이 칭찬인지 부담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제 생일이었던 어느 날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소와 똑같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문득 거울을 보니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싶더라고요.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가고 있었죠. 머리카락도 어느새 반이 넘게 하얗게 새어버렸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인생을 다 바쳐 밥만 하다가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옛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는데 은퇴 후에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닌다더라고요. 등산도 다니고 스마트폰 강좌도 듣고 친구들과 카페도 가고 저는 그저 부러운 마음으로 듣기만 했죠. 미영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네 인생도 소중한 거야. 이제 그만 좀 쉬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문득 지난 40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상을 차리다가 그만 그릇을 떨어뜨렸네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깨진 그릇만큼이나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어요. 깨진 그릇을 치우면서 문득 깨달았죠.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고요. 변화가 필요했어요. 아니, 변화가 절실했죠. 하지만 40년 넘게 해온 생활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때 제 마음 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낀 일을 책임지느라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나가서 살겠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 말을 꺼냈을 때 모두가 숟가락을 멈췄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헛웃음을 지었죠. 무슨 소리야, 여보. 아침부터 농담이 너무 심하네. 하지만 전 진지했어요. 이미 동네에 있는 작은 원룸도 계약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일주일 전 부동산에 갔을 때 중개인이 제 나이를 보고 많이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사시게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더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정작 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옷가지 몇 벌, 통장, 주민등록증. 한 캐리어도 채 되지 않는 짐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죠. 그동안 저는 이 집에서 무엇이었을까? 문득 서글퍼졌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들이 달려와 제 짐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단단히 정해져 있었거든요. 남편은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 미쳤어. 밥하기 싫어서 집을 나가겠다고? 원룸은 무슨 원룸이야. 환갑이 넘은 사람이.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죠. 당신 정신 차려. 무슨 영화에서 본 걸 따라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여보, 난 밥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찾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집안일 더 도와드릴게요. 제가 요리도 배울게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그건 일시적인 약속일 뿐이라는 걸. 결국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걸. 며느리도 직장에 다니느라 바쁜데 어떻게 저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됐어. 얘야.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라 내 선택이야. 나도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어. 월세 45만 원짜리 작은 원룸으로 옮기던 날, 가족들은 마치 장례식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침통한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원룸으로 나가 산다는 소문이 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실제로 입주할 때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젊은 사람들만 사는 원룸촌에 할머니가 혼자 들어왔으니 수군거리는 게 당연했겠죠. 작은 방 하나에 욕실 하나, 조그마한 주방.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주인이에요.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기뻤어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옆집의 소리가 다 들리고 밤에는 젊은 사람들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젊은 사람들 술 마시는 소리,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죠. 문득문득 가족들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제 와서 약해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다잡았죠.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텅 빈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니 목이 메더라고요.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사정하기 시작했죠. 당신
이제 그만 들어와. 체면 좀 생각해. 우리 나이에 따로 사는 게 말이 되나. 동네 사람들 얘기가 자자해. 어느 날은 새벽에 취해서 찾아와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 단순히 밥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찾고 싶었거든요. 아들은 매주 찾아왔어요. 엄마, 이런 작은 방에서 어떻게 사세요? 우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마음을 흔들었죠. 특히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밥도 할머니가 해주는 게 좋대요. 이런 말들에 마음이 무너질 뻔도 했어요. 손주 얼굴을 보여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죠. 하지만 그때마다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하루는 남편이 찾아와서 대판 싸웠어요. 당신이 이러고 다니면 내 체면이 뭐가 되나. 원룸에 사는 할머니라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자식들 면목은 생각해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전 여전히 체면 칠해용 아내일 뿐이구나. 여보, 당신 체면보다 내 인생이 더 소중해요. 나도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이 2달째로 접어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이제 그만 들어와. 내가 잘못했어.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목소리였죠. 며칠 전부터 남편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고 라면을 끓이다가 냄비 밖으로 물이 넘치고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실패하는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아들한테 전해 들었거든요. 처음으로 부엌일을 해보면서 제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 해주는 밥이 그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그가 그리워하는 건 저라기보다는 제가 차려주던 밥상이라는 걸. 미안해요. 하지만 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자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평생 당신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편한 대로만 살았던 거야. 남편의 변화는 생각보다 컸어요.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장바구니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장도 내가 봐.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뭘 얼마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안쓰럽더라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장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싶어서요. 아들 내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찾아와서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이 없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라며 눈물을 보였죠. 아들도 이제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고 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아빠 밥 차려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우리 모두를 위해 평생을 이렇게 사셨잖아요. 손주도 가끔 원룸으로 놀러 왔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전 쉽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제 막 찾기 시작한 제 모습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의 삶이 필요한 거야. 손주의 눈을 보며 설명했죠. 동네 주민센터에서 그림 교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등록했죠. 이 나이에 뭘
일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었어요. 붓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색을 칠할 때마다 제 마음도 알록달록 물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림 선생님이 김미영님은 색감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실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원룸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가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 부엌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매일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계세요. 엄마를 이해하고 싶다고. 어제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짜서 못 먹을 정도였대요. 그래도 계속 도전하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장을 보고 평일에는 요리를 하고 비록 서툴지만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그린 그림을 보러 왔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40년 동안 당신의 모든 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가족들과 대화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밥 타령이 아닌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하게 됐죠. 엄마, 그림 배우는 거 재미있으세요? 어머님, 저도 주말에 시간 내서 취미생활 하나 시작해보려고요. 이런 대화들이 오갔어요. 며느리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들은 주말마다 요리를 하려고 노력한대요.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환갑 넘어서 혼자 산다며 수군거리던 이웃들도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미영 씨가 참 대단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같은 그림 교실에 다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룸에서의 작은 일상도 즐거워졌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키우고 저만의 방식대로 공간을 꾸미고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았죠.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제 시작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버텼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외롭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죠. 제가 원했던 건 도망이 아니라 변화였다는 걸. 가족과 완전히 단절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게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거였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독립은 홀로 서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요.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제법 혼자만의 생활이 익숙해졌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그림 교실에 가고 월요일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어요. 수요일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스마트폰 강좌도 듣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 시간표대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요가 동작도 몇 가지 해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죠. 미영님,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이번 주민센터 전시회에 작품 하나 내보는 건 어떠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특히 수채화를 그릴 때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물감이 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인생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남편과는 이제 주말에 한 번씩 만나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죠. 여보, 이번에 내가 만든 김치찌개 한번 먹어볼래? 이제는 좀 먹을 만해. 남편이 수줍게 내미는 반찬통을 받으며 웃음이 났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 참 맛있더라고요. 남편은 요리학원에서 배운 새로운 요리를 자랑하느라 바빴어요. 이번엔 된장찌개도 배웠어. 다음에는 그걸 해올게.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둘 다 많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아들 내외와도 관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돕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사이가 됐죠.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할까요? 제가 요리할게요. 아들의 초대를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가요. 서툴게 만든 요리지만 그 맛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느껴져요. 며느리도 이제는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됐어요.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가 됐죠.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이 제 세상이에요. 화분에서는 제가 키운 허브가 자라고 벽에는 제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죠. 로즈마리, 바질, 타임, 허브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이 공간이 저의 작은 천국이에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의 끼니 걱정에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저를 위한 요리를 할 때면 즐겁기까지 해요. 한 사람분 분량을 만드는 게 익숙해지니 이제는 실험적인 요리도 해보게 됐어요. 손주는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 여기 있는 그림 모두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전처럼 매일 보진 못해도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자라난 것 같아요.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가끔은 손주가 할머니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그림 전시회에 제 작품이 걸렸어요. 가족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죠. 여보, 당신의 이런 모습을 진작 봤어야 했는데.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은 제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자랑했다네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글과 함께요. 며느리는 꽃다발을 들고 와서 안아주었어요. 어머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제가 며느리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 익숙해졌어요.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은 것도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게 됐죠. 오늘은 제가 좀 쉬고 싶어요. 이건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가끔 실수를 하고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졌거든요. 실수도 실패도 모두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동네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림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주말에 카페도 가고 전시회도 보러 다녀요. 같은 처지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미영 씨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요.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각자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랑. 이제는 가족들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겨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각자의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가 됐죠.
이제 저는 김미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누군가의 아내이고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저 자신이에요. 68년을 살고서야 깨달은 이 단순한 진리가 참 감사해요. 앞으로도 제 인생의 매 순간이 기대되네요. 이제는 계획도 세워요. 내년에는 여행도 다녀올 생각이에요. 혼자만의 여행이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조차 설레는 도전으로 느껴져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전 웃으며 대답해요. 아니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려. 늦게 찾은 용기였지만 그 용기가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진정한 나의 의미를.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김미영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체이자 소중한 개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이 들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두렵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미뤄두었던 자신만의 꿈을 찾아보세요.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황혼의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두 번째 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